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금에 대한 이슈를 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세무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세청 실무경력과 대기업 실무경력을 두루 갖춘 열림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이상우입니다. 네, 세무사님은 저희 투미TV 단골 출연 세무사님이십니다. 네. 오늘은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2023년 1월 18일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하면서 발표가 되었는데 이 사항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부분에서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칭조범위 합리화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변경이 되었다. 그런데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정이 생각보다 알게 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대 기준이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세무사님 모시고서 오늘 이 시간 정확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여러 법인세법 혹은 소득세법, 상증법에서도 특수관계인은 여러 법령에서 준용되고 있는 규정인데요.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국세기본법상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 그리고 임원,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그리고 주주,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 이 개정사항은 여기 2조 20항 감옥의 혈족, 인척 등 친족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한편으로 보면 이 특수관계인의 혈족, 인척 범위가 좀 너무나 넓으면 세법상 제재가 좀 과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혹시 그 소장님 육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사실 육촌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저도 그렇거든요. 오히려 우리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8촌이면 남 아니냐고. 그럼요.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육촌을 뵌 적도 없는데, 근데 이 법령이 좀 의미가 있는 게 대기업의 주주들의 관계로 들어가면 또 의미가 좀 달라지긴 해요.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야 주주 집단이 먼 친척까지도 같이 구성되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좀 대기업에서는 좀 큰 혜택이 있겠죠. 그런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1항의 5호를 보시면 혼외 출생자의 생부, 생모, 지금은 규제 대상이 총수 등과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 걸로 이제 규정됐어요. 뭔가 좀 인척을 좀 줄이고 경제적 연관관계를 같이 하는 대상으로 좀 넓혔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 말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좀 반가운 상황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재산세나 상속 증여세에서는 가족이라는 내부에서 일어난 내부 거래가 많고 양도소득세도 좀 그런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러한 사회에서 발생한 무상 혹은 저가양수도 거래가 일어나면 세법적인 요건과 제재를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제가 없다면 아무래도 탈세의 꼼수로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이제 촌수 같은 걸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범위가 좀 좁혀졌죠. 핵심은 기존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이제 각각 4촌, 3촌으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는 알게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시청자분들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만한 규정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부동산 세법에서 한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가족 간의 그 부동산 거래에서 저가 혹은 고가로 양수도 거래하는 그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가의 5%를 초과하게 되면 시가로 봐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그리고 30%가 넘어가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하면 저가든 고가든 이제 매매, 일반적인 시장 매매가 형성이 될 텐데 특수관계인 안에 포함돼서 그런 고가 양수도 저가 양수도 거래가 일어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이제 세법적인 규정으로 이제 제재를 좀 가하게 되는 그 규정이 생기는 거겠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투미TV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도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한테 10억짜리 주택을 7억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했었을 때 이 매매 계약 자체는 합법입니다. 그리고 자녀한테 싸게 증여했기 때문에 이거 증여세 걷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상증세법 상에서 시세의 30%와 3억 중 낮은 값에 대해서는 저가로 매매 계약한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경우는 5%보다 싸게 거래했기 때문에 시세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라는 규정인데요.
이런 부분들 자체가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시행령 규정 개정을 통해서 사촌이 넘어가는 그 혈족과 고가 양수도나 혹은 저가 양수도 거래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뭐 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든지 이런 게 적용되지 않게 되는데요. 실제로 많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이번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현실을 좀 반영한 그런 개정 규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촌 이내의 혈족, 삼촌 이내의 인척 이렇게 얘기했는데 혈족과 인척의 차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도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워낙에 좀 단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감이 좋겠습니다. 혈족이란 성이 같은 자연적인 출생 관계 또는 법률상으로 맺어진 혈연 관계에 있는 자, 인척이라는 거는 혼인 관계로 맺어진 외척, 처가, 뭐 여자분들 입장에선 시가 등을 이제 조합한 관계로서 성이 다른 혈족의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혈족이라고 하면 당연히 나를 기준으로 해서 부모님 포함되는 거고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포함되는데 외가다, 친가다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네요. 혈연 관계니까 나한테 엄마 쪽 가족들,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역시도 나한테는 혈족이다 라고 볼 수 있고, 형님이라든가 동생이 있다라고 하면 역시 다 혈족으로 포함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사촌이라고 하게 되면 내 기준으로 삼촌인 고모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질문, 그럼 고모의 배우자는 혈족이 들어가나요? 네, 여기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제 본인의 사촌인의 혈족,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모를 예로 들으셨는데 고모의 혈족이니까 그의 배우자까지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혈족의 배우자까지도 특수관계 이내는 들어간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표를 보게 되면 아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이게 바로 인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친척과 인척에 대한 기준도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법마다 적용되는 친척과 인척에 대한 촌수가 또 다르다면서요? 네, 일단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이제 민법이 제일 기초가 되는 법령이고요. 민법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소득세법이나 상증세 말고 지방세도 따로 있잖아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보시면 여기서는 또 1항 1호의 6촌 이내의 혈족, 2호의 4촌 이내의 인척, 아직까지는 국세기본법의 개정 전의 내용을 아직까지는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도 같이 국세기본법이랑 같이 개정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시차가 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들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이제 대기업에 해당하는 그런 규정들도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까지는 개정되기가 조금 모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정도 법령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특수관계인보다도 많이 나오는 게 세대 기준이거든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상시적인 중과 유예 상태이긴 하지만 원래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라고 하면 30% 중과,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라고 했었을 때는 최대 12.4%의 중과 취득세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 분리를 하니 많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대 기준은 또 다르다면서요? 예, 우리는 여기서 1세대에 대해서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1세대의 구성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특수관계인과는 엄연히 달라요.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다 혹은 뭐 종부세 혹은 소득세 때의 기준이니까 여기서 1세대에 대한 범위를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3, 1호에서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그리고 2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그리고 3호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대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1세대로 간주하게 되는 거죠. 네, 세무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립세대율 기준을 만 30세 소득 혼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었을 때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의 기준이 조금 다르다면서요? 네, 소득세법상 1세대와 지방세법상 1세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소득세법을 먼저 보게 되면 양도소득세법에서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1인이 아니라 1세대를 기준으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 기준점을 잡고 가셔야 되는 게 양도소득세에서는 주민등록표상에 나타난 자가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읽어드리자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이거는 또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 비속 및 형제 자매까지도 가족에 포함될 수 있는 거니까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성년자는 소득이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보게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도 1세대에 포함되지 않는 자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같이 살면서 주민등록표만으로 세대 분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기준점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미만이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 소득을 갖고 있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1인 가구 중위소득이 207만 7,892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40%를 적용하면 83만 1,156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소득을 벌고 있다면 따로 이제 생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1세대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위소득 40% 했을 때 약 80만 원이잖아요. 편의점 알바만 해도 나오는 게 80만 원인데 그럼 내가 자취하면서 약간 알바 활동하는 것도 독립세대주라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받거든요. 일단은 30세 미만이더라도 이 중위소득 요건만 충족하고 그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가 된다고 하면 국세청 판단 기준으로는 독립된 세대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없더라도 지금 현재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도 별도의 세대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성년자라도 결혼을 했거나 이제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 혼자 살거나 뭐 이제 다른 분이랑 결혼을 했거나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상 1세대의 정의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또 이것도 이제 세대별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기준점을 잡고 가셔야 될 거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아니라 주민등록표 상에 나타난 자. 아무래도 이제 국세기본법과 다르게 지방세법 같은 경우에는 좀 형식적이고 좀 서류적인 측면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아니라 주민등록표 상에 나타나 있는지 아닌지가 좀 중요해요. 좀 읽어드리자면 거주자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1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사항들은 지방세법에서도 1세대에 포함되는 자와 1세대에 포함되지 않는 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내용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으니 좀 다른 부분만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가 지방세법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세무사님께서 표현상 서류로 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우리 이런 질문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만 30세 이상의 자녀 혹은 만 3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있는 자녀가 세대 분리를 하면 독립세대주로서 1세대 1주택자로 취득세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FM 쪽으로는 진짜 뭐 어디 자취방 구해서 세대 분리해야겠지만 하지만 지방세 차원에서는 주민등록표라고 써 있으니까 만에 하나 위장전입을 했다 하더라도 뭐 딱 이게 걸러지지는 않겠네요. 아무래도 지방세법에서의 세무조사가 소득세법의 세무조사보다는 조금 빈도수가 좀 낮기 때문에 그런 꼼수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추천드리진 않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취득세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서류상으로만 이제 체크를 한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위장전입을 해라 말아라 이럴 수는 없고 또 이게 무조건 안전하다, 100% 괜찮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고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1세대의 범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3촌 이내의 인척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표상에 있는 친인척 같은 경우는 모두 다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들어간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1세대의 범위는 조금 다르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직계 좀비속과 형제 자매 같은 경우는 친인척에 들어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배우자 포함이 되고요.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과 형제 자매 역시 포함되기 때문에 1세대의 범위는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첨언하도록 하자면 생계를 같이 할 때 1세대다 라는 부분까지 이해하시면 완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대 기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세금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규정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특수관계인 및 세대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열림세무회계사무소 이상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